그런도 잘 지내셨죠? 이제 오늘 또 군수관리 제3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또 지나면 다음 주는 이제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수업은 없고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강의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간에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또 중간에 수업도 들으시면서 가족 간에 또 화목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관리 제3장 이제 3주차 2장 국방군수 기능에 대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절 개요서부터 제3절 소요까지 오늘 이제 군수관리의 어떤 8대 기능에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두 번째 됐죠. 연구개발과 소요 이렇게까지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국방군수 기능에서 개요는 좀 뭐냐? 국방 군수 기능이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 군수를 구성하는 이 각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각 부분이 전체 속에서 수행하고 있는 이 분야별 활동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군수 기능은 상호 유기적으로 이 협조되고 또한 통합되어야 하고 각 기능이 이 추구하는 목적은 군수의 목적에 이제는 부합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군수 기능은 상호 여러 가지 어떤 기능들이 있지만 그 기능들이 협조되고 통합돼서 그 기능들이 추구하는 목적은 뭐냐면 이 군수의 목적에 부합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따라서 이 군수 기능에는 연구개발에서부터 우리 소요, 조달, 보급, 정비, 수송, 시설, 근무 등 여기에는 이 8대 분야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군수 기능을 하면서 연구 개발과 소요 두 분야까지만 우리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 이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기능의 어떤 군수 관리 활동 분야에는 군수 관리 기관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다음에 군수 근무 지원 활동은 여기는 군수지원부대에서 이제 수행한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군수관리 활동 분야는 이 군수관리기관에서 그 다음에 군수근무지원 활동 분야는 여기는 군수지원부대에서 수행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이 국방 군수 기능의 일단 8대 분야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대 분야 중에서는 이 군수 기능별로 여기에서 따져보면 군수 기능별에는 여기는 군수 관리, 군수 관리가 있고 군수 관리는 국방부에서 사단에서 진행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군수 지원은 이 군수사하고 그 다음에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편성부대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봅니다. 군수관리는 국방부 사단에서, 군수지원은 군수사 편성부대에서 진행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연구개발부터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개발은 무기체계, 그 다음에 비무기체계, 그 다음에 핵심기술 부품, 그 다음에 군수지원 요소, 군수제도 기법, 어떤 면에서 기법 개발 등 이러한 것들을 연구 개발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은 지속적으로 평가를 통해서 또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간다고 볼 수 있고요. 소요는 군사소의 어떤 질적 양적 이런 질적 양적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소요 관리 제도 및 기법을 우리가 내용을 하고 있고 여기는 소요 산정을 통해서 이루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조달은 무기체계의 어떤 생산 및 획득 여기에서는 원가라든지 품질, 계약, 목록, 조달 관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부대 조달이라든지 징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보급은 재고 관리, 그다음에 유통 관리, 그다음에 보급 관리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편성이나 시설 부대의 어떤 보급, 그다음에 기지 보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고요. 정비는 정비 관리, 정비 기록 관리 그래서 부대 정비나 야전 정비, 창 정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뤄간다고 보면 되고요. 수송은 수송 관리와 수송 이동 관리, 그래서 여기는 수송 근무를 통해서 이뤄가고 있고, 자, 시설은 시설 관리로서 영선이나 건설, 관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뤄가고 있고요. 자, 근무는 군수 판단 및 계획, 그다음에 지역 피해 통제, 전투 준비 태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로, 영연, 급양, 목욕, 세탁, 그 다음에 소방제도, 오염 방지, 그 다음에 보급로, 후방지역 선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군수의 어떤 그런 8대 분야가 이런 통해서 다시 한번 군수 8대 기능은 군수 관리는 국방부와 사단, 군수 지원은 군수사 편성 부대에서 진행되어 이뤄간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제2절 연구개발입니다. 이 8대 기능 중에서 첫 번째 연구개발이죠. 자, 연구개발은 일반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이 군이 필요로 하는 이 장비나 물자를 개발하는 활동이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장비라든지 이 물자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현용 장비 및 물자를 개선하고 그 다음에 수입, 대체, 개발 이런 것들을 실시하는 것을 우리가 이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우리가 군 장비들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거는 이제 정책에 따라서 수입을 할 것이냐 우리가 개발을 할 것이냐 이런 이제 단계를 지나가고지만 우리가 초창기에는 미국에서 우리가 군수 물품을 많이 수입을 했잖아요. 그런 쪽에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할 거 이제 개발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뤄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기 체계 연구 개발 시 여기에는 관련 군수 지원 사항을 동시에 발전시키기 위해서 종합 군수 지원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력을 개선하려는 노력으로서 어떤 고성능의 신무기를 개발하고 고도의 어떤 기술을 발전시킴으로써 여기에서는 효율적인 군수 지원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에 뭐 어제도 보니까는 계속 이제 잠수함에서 SLMC, SLMBM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우리가 이제 그런 핵은 탑재되지 않았지만 이런 탄도 무기를 개발하게 됐고 또 어제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북한에서는 열차를 이동하면서 열차에서 또 탄도미사일 이런 또 이제를 발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무기가 새로운 신무기가 개발되는 것은 좋지만 이런 신무기를 개발하고 인해서 상대방 간의 어떤 그런 전쟁의 그런 어떤 상황들이 지속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하고 다시 한번 또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의 목적은 연구개발 관련 업무입니다. 연구개발 관련 업무. 그래서 이거를 무기나 이 비무기 체계를 획득하고 그 다음에 핵심 기술 여기는 부품이나 군수 지원 요소 그 다음에 각종 제도 및 기법 이런 것들을 보다 합리적인 관리 활동을 통해서 계획하고 집행하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고 조정하고 통제 이런 걸 통해서 이 모든 전장 상황 및 작전 환경하에서 이 작전 요구를 충족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이 군수 지원이 가능한 군수 장비나 이 물자를 하태번에 최소의 비용으로 적시에 개발하는 데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국방뿐만 아니라 이 모든 어떤 전쟁의 승패는 어떤 무기가 적시에 적소에 정량이 그 지역 그런 장소에 그런 것들이 무기가 지원이 되느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 적기에 이러한 무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개발하고 그러한 무기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보면 그런 무기를 어떤 최소의 비용으로 이런 적시에 개발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연구 개발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한번 바라고요. 군의 연구 개발 대상은 어떤 걸 개발을 하냐면 무기나 비무기 체계, 그 다음에 핵심 기술 및 부품, 그 다음에 군수 지원 요소, 제도 및 편성, 기법 이런 것들을 연구 개발 대상으로 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연구 개발은 일반적으로 이제 기초 연구라든지 응용 연구, 그 다음에 실용 개발 과정을 통해서 수행해 간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구 개발 관리에 있어서는 이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소요 일정이라든지 인력 예산, 그 다음에 장비 및 설비, 기술 및 여기는 정보, 자재 이런 것들을 이 효율적으로 획득하고 그 다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이러한 데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구 개발 관리는
자, 일정 관리, 그다음에 기술 자료 및 정보 관리, 예산 관리 이런 것 이외에도 어떤 인력 관리, 장비 및 설비 관리, 그다음에 자재 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는 함께 수반될 때 적정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연구 개발은 자, 기본적으로 국방기획관리제도의 근거를 두며 그다음에 육군은 여기는 전력 목표 달성에 필요한 어떤 연구 개발 소유를 설정하여 제한하고 그다음에 합참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소유 결정 및 선정된 연구 개발 과제에 대해서 이제는 개발 기관과 개발 동의서를 이제는 작성하게 되는 거죠. 합참에서는. 그다음에 이 합참에서 이제 승인된 이 개발 동의서에 의거해서 국방부 주관으로 이제 국방과학연구소, 국가연, 국방과학연구소 또는 업체에서 이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연구 개발 업무를 수행할 때 육군은 자, 유사 체제의 어떤 자료, 이 자료를 제공하고 개발 실적을 검토해서 요구 운영 능력서를 수정하는 등 이 개발 기관과 협조해서 개발이 완료된 이 과제에 대해서는 운영 시험 평가를 실시해서 사용 가하 여부를 여기에서는 이제 건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육군과 합참해서 그런 어떤 그 역할을 분담을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육군에서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개발이 완료가 되면 이게 운영 시험 평가를 통해서 사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더 보완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건의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에는 이제 연구 개발 업무 분장입니다. 이 책임은 자, 관련 부서 부대는 자, 육군에는 어디가 어떤 그런 책임 부서가 있냐면 이 교육사령부, 군수사령부, 육군본부, 그다음에 국방부 본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 우리가 있죠. 그다음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품질관리소, 방위산업진흥회 이런 어떤 것으로 해서 업무 분장에 대한 그 책임을 맡겨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합군수지원은 이 연구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분야로 이제 종합군수지원이 있는데 이 종합군수지원은 무기체계의 어떤 성능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군수지원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여기는 소요 제기 시부터 그다음에 폐기 시까지 이 제반 군수지원 상황을 어떤 종합관리하는 이러한 활동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군수지원은 무기 성능을 어떻게 하고 이걸 유지하고 경제적으로 군수지원을 보장하고 그다음에 소유 제기부터 이제 폐기 시까지 전반적인 이런 군수지원 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활동,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활동하는 이런 역할을 종합군수지원에서 진행한다. 그래서 또한 이 종합군수지원은 이 군수지원에 이 종합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추가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 종합군수에는 이 요소별로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지원의 요소별은 여기는 성능 유지와 그다음에 경제적 군수지원, 그다음에 종합군수지원 이런 것들이 세 개의 어떤 그런 요소별이 있고요.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능 유지는 자, 군수지원, 이 군수지원 효과성 제고로 이 무기 체계의 어떤 성능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고 그다음에 무기 체계의 어떤 불가동 시간을 최소화해서 이 가동률을 어떻게 돼요? 향상시키는 이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주장비를 획득할 때 이 설계에 반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장 빈도라든지 정비 시간이 최소화되도록 이 반영하고 그다음에 장비 운영 시는 어떻게 됩니까? 군수지원 소요를 확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성능 유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는 이 주장비를 획득하고 설계 시할 때 이따 고장 빈도라든지 이 장비 시간 어떤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장비 운영에 어떤 그런 군수 지원 소를 확충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된다. 자, 경제적 군수 지원은 자, 군수 지원의 어떤 경제성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여기는 수명주기 비용, 그다음에 운영 유지 시 최소화하는 어떤 주장비 획득, 그다음에 설계 시에 것도 포함되는 거죠. 군수 지원 소요가 최소화되도록 반영하고 그다음에 장비 운영 시 군수 지원 소요 이 자원을 최소화하는 거다. 그러니까 어떠면은 여기에서는 경제적으로 이 군수 지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주장비를 획득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보면 최소의 어떤 비용, 최소화해서 운영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경제적 군수 지원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종합 군수 지원은
자, 무기 체계와 그다음에 비무기 체계 어떤 필수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이 군수 지원, 이 군수 지원 요소를 연구 개발하는 활동으로서 체계의 어떤 성능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군수 지원을 보장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자, 군수 원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으면 그런 군수 지원 원칙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장비의 어떤 성능과 군수 지원성의 어떤 보완적인 어떤 발전이 있어야 하고요. 군수 지원 요소 상호 간의 어떤 유기적인 이 통합과 그다음에 군수 지원 요소 간의 어떤 획득, 배치 이런 어떤 주장비와 병행 수행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다음에 군수 지원 요소의 어떤 획득과 운영의 어떤 순환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종합 군수 지원의 어떤 목적은 무기 체계와 어떤 비무기 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군수 지원 요소를 이 적시에 그다음에 최적의 어떤 수준으로 이걸 획득하고 유지해서 운영, 즉 전투 준비 태세를 최대화하고 그다음에 수명 주기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우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군수 지원의 목적은 무기 체계나 비무기 체계를 하여튼간에 이 군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적시에 획득하고 유지하고 운영하는 이런 어떤 최소의 비용 최소화하고 최대화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종합 군수 지원에 우리가 역할을 필요로 하는데 이 역할은 자, 주장비 획득 시 이 획득하든지 개발 시에는 자, 군수 지원 소유가 최소화되도록 설계에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군수 지원 요소를 이 적시에 최적의 어떤 수준을 획득 또는 개발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자, 여기서 보면 이 군수 지원의 어떤 역할은 여기서 보면 이 비무기 체계는 장비의 어떤 특성상 주장비 설계의 영향보다는 필요한 군수 지원 요소를 적시적절하게 개발하는 데 어떤 면에서는 중점을 둬야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고 또 이제 이 군수 또한 이 군수 종합 군수 지원은 관련 기관 및 부서 간의 어떤 협조 정도에 따라서 업무의 어떤 성패가 좌우되는 이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전력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발전 부서 어떤 종합 군수 지원 부서는 긴밀한 이 협조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 조직을 형성하고 업무를 여기에서는 분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 업무 분담 관련 이 업무 분담 관련 부대 즉 부서는 육군본부, 교육사, 군수사, 각군 사령부, 그다음에 시험부대와 대외협력기관, 그다음에 국방과학연구소, 조달본부 이런 것들의 협조를 받아서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합군수지원의 어떤 요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무기체계와 비무기체계의 어떤 수명주기 간의 주장비를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영 유지할 수 있도록 군수 지원을 보장해주는 이러한 제반상으로서 주장비와 병행해서 개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발전시켜서 종합해야 하는 어떤 필수 요소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요소는 자, 종합군수지원 요소는 종합군수지원의 어떤 적용으로 이 발전 또는 획득하고자 하는 이런 주요 대상으로서는 자, 국가와 군 그다음에 장비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우리가 설정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확인을 했는데 어떻게 났네요. 자, 그래서 종합군수지원시설에는 여기에는 요 종합군수지원 요소에는 시설, 지원, 그 다음에 시험 장비, 수리 부속, 그 다음에 소모성 물자 이런 것 같은 어떤 유형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이러한 어떤 유형적 요소 개발에 필요한 원천 기술 재료, 그 다음에 재원과 계획, 분석, 판단과 같은 이런 어떤 활동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종합군수지원의 요소에 포함된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자, 연구와 설계 반영을 하고 지원 및 시험 장비, 그 다음에 여기는 교육훈련 및 교보제, 포장 취급, 저장 및 수송, 군수관리 전산 자료 지원, 표준화 및 호환성, 보급 지원, 기타 기술 지원, 시설, 정비 지원, 그 다음에 인력 및 인사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군수 지원 요소에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자, 비무기 체계의 경우에는 비용 대 효과면을 고려해서 주장비 설계의 영향과 관계되는 요소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합군수 지원 요소는 이 상호 간에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개발 초기부터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상호 간의 어떤 소요라든지 특성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어떤 유기적인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투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교리라든지 편성, 교육 훈련 이러한 요소와 연계해서 발전시키고 통합해 나가야 한다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소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죠. 이제 군수의 8대 기능 중에서 두 번째 이제 기능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소요라는 것은 뭐냐라는 거죠. 자, 소요의 일반적 의미는 그냥 내가 필요한 것이다. 필요성, 필요한 것을 말하고 여기에는 질적, 양적, 군수 소요를 판단하는 우리가 기능을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고, 자, 군에서 여기는 우리가 필요한 어떤 소요는 군사 소요와 물자 소요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군사 소요는 자, 이 승인된 군사 소요를 달성하기 위해서 임무 수행에 필요한 어떤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서 자원을 배분하고 그다음에 합법화하는 이러한 어떤 설정된 요구를 우리가 말할 수 있고요. 물자 소요는 자, 어떤 이 부대가 부여된 임무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필요로 하는 장비, 이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원은 장비와 물자와 시설, 용역 이런 것들의 어떤 질과 양을 우리가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물자 소요는. 그래서 이 소요의 개념은 여기에서는 조직부터 임무, 기능, 기간, 그다음에 자원, 수량의 어떤 요소 이런 것들이 우리가 포함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요의 어떤 정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의 정의는 자, 국방전력 발전 업무 규정에 의한 소요는 자, 강의의 강의와 이제 협의로 우리가 이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강의의 어떤 소요로 보면 자, 승인된 어떤 군사 목표, 그다음에 임무, 책임 이런 거를 완수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적절한 자원을 어떤 배분을 하고 화법화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확실한 어떤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의의 소요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이 어떤 승인된 군사 목표와 임무와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적절한 어떻게 자원을 배분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화법화하고 그다음에 확실한 필요성을 통해서 이루어갈 것이냐 뭔지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협의의 소요는 자, 어떤 부대가 일정 기간 또는 일정 시기에 이 어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정된 품목의 어떤 총수량 이것을 말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의는 좀 넓은 거고 협의는 작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광의는 군사 목표를 얘기를 하고 하면 협의는 어떤 부대라는 거죠. 이 부대에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부대가 여기에서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지정된 품목의 총수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소요 관리의 목적은 뭐냐? 자, 임무 수행에 필요한 이 소요 물량을 적절하게 반영함으로써 가부족 자산의 어떤 이런 발생이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군을 운영하는 데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요 관리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든지 소요라는 것은 부대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런 군사 목표 이런 것들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이 소요 물량이라는 거죠. 그것을 적절하게 가부족되지 않게 그런 걸 최소화하고 경제적으로 운영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소요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요의 역할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소요는 자, 군수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요는 군수 체계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소요가 과다 책정된다든지 그다음에 이
이 과다 책정이 된다 그러면 어떤 여기에서는 문제가 발생되면 자, 물자가 사장이 되고 그다음에 손실이 되고 훼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예산 낭비가 초래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래되고 그다음에 이 소요가 가소 책정이 되면 어떤 현상이 되면 자, 적시의 정량 이 적시의 정량이 어떤 군수 지원이 불가능하게 돼서 부대의 어떤 임무 수행이나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군사 작전에 차질을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적정 소요를 책정함으로써 효과적이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군수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군수 지원, 우리 근무 지원이라고 해서 근무 지원, 군수는 또 근무 지원이 제일 또 우리가 많잖아요. 자, 이걸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이거는 모든 어떤 이 군수는 적시에 적소에 그다음에 정량을 여기에서는 지원하는 것이 어떤 군의 어떤 성패, 어떤 물에서 보면 성패에 달려 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패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군의 어떤 그런 작전, 작전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무조건 돼가지고 내가 어떤 그런 군의 어떤 그런 군수품, 그다음에 근무 지원을 한다고 해서 이 전쟁 시에 그냥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가게 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쟁 시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전진을 해 간다든지 그다음에 후퇴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상황과 관련돼서 적절하게 어떤 부대 상황과 관련된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또 그냥 무시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군은 실적으로 보면 전투 근무를 지원하는 이러한 요소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지만 그 한정되는 것은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작전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작전 상황에 따라서 이 전투 근무 지원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작전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래서 뭐 어떤 용병술 이런 것들도 얘기를 했잖아요. 작전 시에 군 작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때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이 없다든지 뭐 이렇게 탄이 없다든지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전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거를 이 용병술을 이용해서 그 지역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우리가 지원하는 것, 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실적으로 우리가 정보 판단을 해서 우리가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그 작전 계획 속에서는 전투 근무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상당히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저도 군수 장교를 해보지만 전투 근무 지원이 그렇게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인사라든지 뭐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전쟁이 발발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후퇴를 한다든지 작전상 뭐 후퇴를 한다든지 전진을 한다든지 그러면 인력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근무 지원, 군수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상당히 사실 중요한 요소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정보 판단을 위해서 작전만 잘 세우면 된다 이렇게 따지는 것 같은데 작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한 정보 판단과 작전을 통해서 근무 지원까지 그다음에 인사까지 그다음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그 전쟁에서 성공할 수 있다, 승패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군수는 늘 여기서는 적시에, 적소에, 정량에 이런 것들이 지원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관심을 갖고 또 지켜보시고 바라고요. 따라서 이 소위의 어떤 주요 역할은 군수 지원의 어떤 시발점, 군수 지원의 어떤 시발점이고 적기 수요 충족에 기여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효과성과 경제성을 제고하고 그다음에 적정 재고 수준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저장 공간을 효과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가 우리가 시발점이라는 소유의 어떤 주요 역할은 군수의 지원의 어떤 시발점이라고 했잖아요. 이 시발점은 뭐냐면 이 소유가 아까도 위에서 금방 말씀드렸지만 이거 소유가 가다 우리가 지원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가수 책정된다면 이 경제적인 군수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이 경제적인 군수 지원은 불가하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발점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처음에 그 군수의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어떤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그런 어떤 가소 이런 것들이 지원되지 않도록 어떤 경제적인 어떤 군수 지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여기에서는 상당한 그러한 군수의 역할이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소유를 우리가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유는
물자 소유의 어떤 일반적인 어떤 구분을 보면 자, 육군의 어떤 군수 관리 교범의 대상별로 그다음에 형태별로 상황별로 이렇게 우리가 분류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대상별로는 자, 인력, 물자, 장비, 그다음에 시설, 근무 수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는 상황별로는 성격별, 용도별, 형태별, 그다음에 적용 대상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자를 우리가 상황별로 이런 것들 구분해 보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격별로는 자, 경상 운영비 소유와 투자비 소유가 있다. 그래서 경상 운영비 소유는 뭐예요? 경상 운영비 소유는 여기는 이 병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부대라든지 그다음에 장비 그다음에 시설 이런 것들 병력, 부대, 장비, 시설 이런 것 등을 어떻게 운영 유지하기 위한 이런 소유를 여기에서는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자, 여기는 투자비 소유입니다. 투자는 자, 여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여기에서는 투자비 소유는 자, 무기 체계 획득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대 창설 및 어떤 면에서는 증개편 그 다음에 전술 시설 연구개발 기타 방위력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 그 다음에 시험평가라든지, 그 다음에 전략화 준비비 이런 것들의 어떤 투자 사업 요소를 우리가 이제 투자비 소유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용도별로는 여기에서는 예산 편성 소요와 그 다음에 조달 계획 소요, 자금 배정 소요, 청구 소요 이런 것들이 있고요. 형태별로는 인가 소요, 그 다음에 소모 보충 소요, 보급 수준 소요 이런 것들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적용 대상별로는 자, 품목당, 병력당, 부대당, 장비당 이러한 어떤 소요를 우리가 분석해 분류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자, 인가소요입니다. 인가소요. 자, 이 인가소요는 자, 여기는 장비표, 그 다음에 배당표 등의 인가된 어떤 소유를 여기에서는 인가소유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모 보충 소유는 자, 운영상 우리가 여러 가지를 장비라든지 이런 기구들을 운영하다 보면 자, 소모되거나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마모된 어떤 장비라든지 이런 물자를 보충하기 위한 소유를 우리가 소모 보충 수요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보급 수준 수요는 자, 가장 경제적이고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보급 운영의 어떤 지속성을 여기에서는 보장하기 위한 이 통제 수단의 어떤 일환으로서 재고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운영되어야 할 어떤 물량의 어떤 소유를 여기에서는 보급 수준 수요라고 한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방위력 개선 사업 속의 어떤 우리가 구분을 살펴보면 자, 방위력 개선 사업은 여기에서는 자, 소요 제기 단계부터 계획, 그 다음에 예산, 집행, 평가 단계까지 일관된 문서 체계에 의해서 이 사업이 추진됨으로 인해서 소요 요청 제기는 이 방위력 개선 사업의 어떤 첫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중요한 업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위력 개선 사업은 여기는 소요 제기 단계부터 처음부터 이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의 단계까지 이르기까지 모든 요소가 여기에 이뤄가기 때문에 사업이 어떤 면에서는 정말 여기에서는 이 개선 사업의 어떤 첫 출발점이 여기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대별로 어떤 그 하급 부대에서부터 그다음에 어떤 상급 부대에 이르기까지 그다음에 육군본부 국방부에서 이르기까지 이런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수집이 되고 그다음에 그런 자료가 축적이 되고 그럼을 통해서 그 단계를 거쳐서 이제는 이 방위력 개선 사업을 통해서 이제는 이런 계획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통상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지막 가서는 그런 어떤 소요 제기에 있어서 이런 어떤 시험 평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계획에 대해서 다시 피드백이 되는 이런 현상도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인가소요입니다. 자, 인가소요는 자, 보급품 인감 문서에 의해서 발생되는 소유다. 인가소요는 보급품 인감 문서에 의해서 발생되는 소유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보급품 인가 문서는 보급품 인가 문서는 여기에서는 첫 번째는 편성 및 장비표다. 그래서 편성 및 장비표. 그래서 군의 정상적인 임무라든지 편성상의 어떤 조직, 그다음에 인원 및 어떤 장비의 인가를 규정하는 표가 여기에서는 편성 및 장비표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군의 어떤 정상적인 임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조직을 구성하고 어떻게 인원을 배치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장비를 인가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편성 및 여기에는 장비표에서 우리가 이제 명시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인원 및 장비 배당표다. 그래서 인원 및 장비 배당표는 여기에서는 그 인원 배당표와 장비 배당표를 인원 배당표와 이제 장비 배당표를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는 합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해당 어떤 그런 편성 및 장비표가 없이 임무와 병력이 스스로 변동되는 이런 특수 임무 부대에서 그 부대의 어떤 현 소요, 그다음에 인가 인원, 그다음에 계획 소요, 편성 구조, 그다음에 정상적인 임무를 규정하는 어떤 군 편제 문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외로 대상 부대에는 학교와 훈련소, 보급창, 연구소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는 해당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정상적인 임무를 규정하는 군 편제를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는 인원 및 배당표를 말하는데, 이외의 대상 부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라 그러지 할까요? 여기에서는 학교, 그다음에 훈련소, 그다음에 보급창, 연구소, 이런 것들이 이제 대상 부대로 이제 여기가 있고요. 자, 세 번째는 배당표인데, 편성 및 장비표나 인원 및 장비표에 인가되지 않는 이런 장비라든지 피복, 장구력, 비품 및 어떤 소모성, 이런 보급 등의 인가 기준을 여기에는 설정한 표다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급품의 어떤 인가량 산정은 이 총 배당량의 경우 전시 기준을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보급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급품의 어떤 인가량을 우리가 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총 배당량의 경우는 전시 기준량을 여기에서는 산출한다는 거죠. 보급품의 인가 기준을 할 때 보면 인가 기준 할 때는 총 배당량의 경우에서는 전시 기준량을 산출을 하고, 그다음에 현행 운영 배당량이죠. 운영 배당량은 편시 기준량으로 우리가 산출을 한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혹시라도 지금 이제 이 군과 관련된, 현재 계속적으로 말했지만 군과 관련된 어떤 무기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이 여러 가지 어떤 보급 관련,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비밀 관련, 이런 것들은 모든 것들이 즉각적으로 이제 뭐 인터넷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보도 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더 아마 그 군에서 사용되는 것과 관련돼서 변경될 이런 사항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즉각적으로 이런 어떤 그런 그 교범이라든지 이런 어떤 자료들을 우리가 수집하고 자료를 확보하는데 좀 한계가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기본적인 베이스는 이런 베이스를 가지고 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진행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종별 인가량 산출 방법입니다. 자, 종별 인가량 이렇게 산출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1종은 보급 방침상 이 급식 기준과 그다음에 급식 병력, 그다음에 운영 일수에 의해서 이제는 여기에서는 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1종은 보급 방침상 급식 기준, 급식 병력, 운영 일수, 이거에 의해서 이제 산정이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2종은 인가 소요는 배당표에 의해서 산정하고, 그다음에 소모 보충 소요는 인가 소요에서 현재고를 감량한 양이다
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가 소유는 어떻게 돼요? 배당표에 의해 산정하고 그 다음에 소모 보충, 이 소모 보충될 때는 인가 소유에서 어떻게 됩니까? 현재고를 감안량이다 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자, 셋째는 우리가 이제 3종입니다. 자, 보급 방침상 이 소모 기준과 장비 보유 이 대수 중 이 가용 대수라든지 연간 운영 일수, 그 다음에 일일 어떤 기동거리, 장비 가동률, 이거에 의해서 장비 운영이라든지 취사, 난방용으로 우리가 이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3종은 이제 이 보급 방침상 이런 것들로 난방용으로 이제 분류해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종은 자, 연대급 이하 부대는 이 할당에 의해서 이제 운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 4종 같은 경우에는 연대급 이하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할당돼서 운영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자, 이제 여기에서는 5종입니다. 다섯 번째는 5종은 자, 상급 부대로부터 인가된 어떤 기본 휴대량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여기서는 이제 여섯 번째가 빠졌는데 이제 실적으로는 순서는 우리가 여섯 번째지만 종은 이제 7종입니다. 자, 편성 장비표, 그 다음에 분배 배당표에 제시된 어떤 이 기준에 의거해서 여기는 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가 즉 청구 소유와 보충 소유로 이제 구분해서 여기는 이제 산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다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이 7종은 편성 장비표나 분배 배당표에 제시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정하지만 인가 청구 소유와 이 보충 소유를 구분해서 산정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제 8종은 8종 같은 경우에는 자, 장비는 어떤 7종 산정 방법에서 적용하고 물자나 약품은 2종 방법에서 이제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덟째로 이제 이게 9종입니다. 9종 같은 경우에는 자, 육군 4.15 편성부대 보급 규정 적용해서 보면 자, 규정 휴대량을 산정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규정 휴대량을 산정하게 된다라고 해서 9종은 규정 휴대량을 산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이제 물자 소유 관리 체계입니다. 물자 소유 관리 체계. 여기서는 이제 육군본부 야전 규범 우리 19-1에 이제 있는데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여기에는 이런 어떤 물자 소유는 제도 방침을 통해서 그다음에 자료를 추적을 통해서 그다음에 소유를 산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소유를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확정을 하고 그다음에 시행 평가를 통해서 그 시행 평가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다시 뭐 예를 들어서 물자가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고 이거는 좀 잘못된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들으면 다시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소유 산정으로 다시 가가지고 이 피드백입니다. 피드백 환류입니다. 환류를 통해서 여기서 조정하고 통제를 통해서 다시 이제 여기 소유 산정에서부터 다시 이제 평가 과정으로 이뤄가는 거죠. 이 과정을 우리가 물자 소유 관리 체계를 우리가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 물자 소유 관리 체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물자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 물자를 평가를 통해서 그다음에 다시 한번 피드백 즉 환류와 조정 통제를 통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 순환 과정을 통해서 이뤄갈 것이냐라고 우리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첫 번째 자, 제도 및 방침 수립 단계입니다. 이 제도 및 방침 수립 단계는 여기에서 보면 자, 소요의 어떤 산정 기준과 이 산정 방법 등을 포함해서 소요 관리 제도 및 이 방침을 이제 수립하는 단계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방침 및 수립 단계에 있어서는 소요의 어떤 이 산정 기준과 산정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요 관리 제도 및 방침을 수립해 나가는 이런 수립하고 이제 하더라는 이런 이제 단계다. 자, 두 번째는 자료 축적 단계인데 자, 소요 산정에 필요한 이런 수요 자료를 주기별로 어떤 기록 유지하도록 실무자에 대한 어떤 교육과 이 확신이 이제는 여기에서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군인들은 수요 자료가 어떻게
소요 예측으로 어떤 계산되는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자료 축적을 위한 여기에서는 이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자, 이 수요 자료는 자, 군수 지원 부대에서 자동적으로 수집되는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 품목별로 그다음에 실수요는 어떤 전산 자료로 이 모든 확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실무부대에서 이러한 어떤 통계 자료를 보고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뭐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조금 제가 군부대 지금 상황을 좀 잘 모르겠지만 다만 해당 부대에서는 정비 업무 수행에 정확한 어떤 이런 수리 상황과 사용된 어떤 소모 실정을 장비 이력 카드에 기록하고 그다음에 적시에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전자장비의 경우 어떻게 됩니까? 정확한 작동 시간을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뭐 작동 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런 작동의 어떤 중지 시간 이런 것들이 어떤 철저히 어떤 기록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는 부정확하거나 그러면 기록이 없거나 이랬을 때는 여기에 대한 어떤 예측이 부정확해서 예산의 어떤 낭비라든지 그다음에 전투 준비 태세에 이제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에는 이제 소요 산정 단계입니다. 소요 산정 단계. 자, 소요 산정 단계에서는 여기에서는 자, 소요 예측의 어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미래 작전 상황과 어떤 체계의 어떤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해서 소요가 감소할 것인지 증가할 것인지 또는 일정하게 유지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실적으로 보면 이 예측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규정된 방법에 따라서 소요를 판단해야 되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것들 일단 잘못 판단을 소요를 판단하게 된다 그러면 운영 여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요가 그래서 우리가 감소할 것인지 증가할 것인지 일치할 것인지 이런 어떤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소요 산정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소요 산정이 잘못된다 그러면은 잘못된 어떤 소요 산정으로 인해서 이제는 또 여기는 가오가 생기게 되죠. 정말로 여기에 지원돼야 될 예측 부대는 못 가고 있고 이쪽에는 또 너무 많이 지원을 돼서 폐기하고 뭐 이런 어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요 산정을 정확히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요 반영 단계입니다. 이 소요 반영 단계에서는 자, 산정된 소요를 중지계획 및 예산 편성에 반영되도록 이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이제는 조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영 단계 정확하게 산정을 했으면 그것을 이제 반영해야 된다. 그래서 이 반영되도록 이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이제는 조치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다섯 번째는 자, 소유의 확정 단계입니다. 이 소유 확정 단계는 자, 각 군 본부에서 1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국방 예산이 최종적으로 여기에서는 이제 결정이 될 때 이 국방 예산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때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항상 어떻게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각 어떤 소유 예산 그 소유 부서품별로는 결정하기가 힘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군수지원부대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단계에서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이 예산을 군수지원부대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단계에서 이 결정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주문이라든지 그다음에 조달 소요 시간을 고려해서 충분한 어떤 시간 전에 소요 확정 결심이 이루어져야 함을 당연하지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이런 그 예산의 어떤 그런 또 확정이 되지만 이런 예산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그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군수지원부대에서 집행하는 단계에서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또 반영되지 못하는 그러한 요소도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어떤 소요 예산을 우리가 또 확정을 해 나가고 또 예비로 인해서 우리가 조정을 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는
자, 시행 및 평가 단계입니다. 시행 및 평가 단계. 그래서 자, 확정된 소요와 그다음에 조달 집행한 결과를 비교 분석해서 여기에는 이제는 각 물자를 종류별로 그다음에 종류별로 어떻게 됩니까? 장비별 또는 품목별로 그것을 비교 분석해서 여기에는 소요 판단이라든지 소요 판단의 어떤 이런 적적성을 판단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위에 어떤 각 단계에서 필요한 조치를 여기에는 이 조치를 간구하는 것이 여기에서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이제 소요 단계를 보면 이 시행평가 단계에서 여기에서 이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쭉 해서 이렇게 왔는데 평가를 통해 보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소요 산정이 잘못됐다든지 어떤 자료가 축적이 잘못됐다든지 반영이 잘못됐다든지 그래서 평가가 잘못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소요 산정으로 가서 다시 환류 과정을 통해서 조정하고 통지를 가져 이런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행 및 평가 단계에서는 이런 어떤 소요와 조달 이런 집행 결과를 분석해서 소요 판단과 적절성 이런 것들을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어떤 각 단계에서 소요의 예측 기법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를 규정으로 제도화해서 정확한 소요가 산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요 판단의 어떤 대상은 각 물자 종류별 이 물자 종류별은 뭐가 있습니까? 뭐 장비라든지 탄약, 유료, 수송, 각종 수리, 부속품, 개인 생활 어떤 필수품, 주보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소모성 일반 물자들에 대해서 특히 어떤 현존 장비, 그다음에 고가 품목 이런 어떤 소요 예측은 예상 절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07년부터 한 해의 어떤 육해공군 어떤 수리 부속 이런 품에 대해서 예산 그 확보 예산이 어떤 면에서는 8천억 이상이 된다는 거죠. 엄청난 예산이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죠. 지금은 뭐 더 말할 수도 없고요. 그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진행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국방 관리에 있어서 여기서는 이제 국방 군수 관리에 있어서 제 그 개요서부터 우리가 그다음에 이제 연구 개발 그다음에 소요에까지 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항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군대 8대 기능 중에서 우리가 연구 개발과 소요까지 우리가 두 부분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은 어떤 그런 장비들을 연구하고 그다음에 제도 방침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다음에 소요는 어떤 단계를 통해서 이런 소요가 이루어져 가는가라고 우리가 이러한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군에 계시니까 또 뭐 아마 여기 규정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한 규정들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다음 주에는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강의는 없고 여러분들 강의 올려놓으면 다 들으시고 혹시라도 안 들으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추석을 이용해서 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강의 듣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